앞서서 산업기사 감성배색 문제에 관련되어서 설명드릴 때 공개 문제에 수록된 감성배색 과제 요구사항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보면 이제 4번에 보면 모든 색에 관한 표기, 색 이름이라던가 배색 의도 등이 있겠는데요. 한국산업표준 KS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 이제 기준해서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배색 의도 이제 작성하실 때 색 이름은 반드시 KSA 0011 개통색명으로서 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 기사 이제 감성 배색 같은 경우에도 요구사항에 이제 보면요. 제3과제 감성 배색의 5번에 보면 모든 색에 관한 표기, 색 이름, 배색 의도 같은 경우에 한국산업표준 KS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 기준하여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공개 문제의 색채 계획 및 또 디자인을 살펴보면 공개 문제 요구사항에서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 색채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컨셉 설정 및 색채 계획 의도를 작성하시오에서 이렇게 볼드체로 강조를 해서 색 이름은 한국산업표준 KSA 0011 물체색 색 이름에 기준하여 표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도 그렇고요. 산업기사도 그렇고요. 감성배색이라던가 또 기사의 색채 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색 이름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KSA 0011에 준해서 표기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색 이름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A 0011 물체색의 이 색 이름에 준해서 개통색명으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됩니다. 색 이름 표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개통색명으로 표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 표기한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 독학 합격을 돕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개통색명으로 색 이름을 표기하는 가장 바른 예는 이렇게 수식 형용사와 그리고 기본색 이름을 조합한 한글로 밝은 남색, 영문으로는 라이트, 퍼플, 블루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KSA 0011 같은 경우에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체색의 색 이름을 이제 표기하는 국가 표준 방법이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개통색 이름은 모든 색을 개통적으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색 이름으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통색 이름으로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관련되어서는 앞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본색 이름이나 이제 조합색 이름에 수식 형용사를 이제 붙여서 표기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KSA 0011에 준한 개통색 이름 표기 방법, 배색 의도 작성 시 개통색 이름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련되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온라인 강의에서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색 이름 표기하면 전혀 감점이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본 색명과 수식 형용사를 이제 별도로 사용을 하실 경우는 이제 기사 감성 배색 의도에만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 작성도 기본적으로는 색 이름은 개통색명으로 표기를 하지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 준해서 선정한 색에 관련되어서 비교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야 돼요. 이제 그럴 경우에 기본 색명과 수식 형용사를 나누어서 좀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사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개통색명으로 표기할 때 영문보다는 이제 한글을 추천드립니다. 영문은 그 어휘가 좀 길어서 배색 의도 작성할 때 작성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영문 철자가 또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한글로 표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틀린 표기법 같은 경우에 영문 약호 쓰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관용색명 안 되고요. 그리고 PB, 슬러시, 라이트 이런 표기 절대 안 됩니다. 195색종이, 155색종이, 130색종이 각각 그 색종이를 만든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그 색종이를 만들 때 그 색종이를 위한 표기법들이 있어요. 그 예 중에 PB, 슬러시, LT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데요. 이건 색종이의 색을 표기하는 방법이지
시험에서 요구하는 케이스 0011에 준한 색 표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 표기법으로 색을 표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뭐 합격 후기 글에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 이름 표기했는데 합격했다라고 한 후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학생은 아마 이 표기법에서는 좀 감점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을 잘 해서 비록 색 이름 표기법이 조금 감점이 됐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에 이제 제시한 130, 195, 그 다음 155 색종이, 그리고 알파 120 색종이도 있습니다. KSA 0011에 근거한 색 이름 작성 예를 참고해서 이제 색 이름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색도 작성할 때 130 색종이 2번 컬러를 선정했다면 색 이름은 이제 선명한 빨강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실기 전용 색종이 195 색종이, 뭐 130 색종이, 120 색종이, 155 색종이 이런 색종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색종이 색에 관련되어서 KSA 0011에 준해서 개통색으로 표기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5 색종이 195개의 색을 개통색명으로 표기했을 때의 자료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155 색종이가 되고요. 이 자료는 이제 130 색종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알파 120 색종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55 색종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155 색종이의 51번 색을 여러분이 사용을 했다면 그 51번 색에 대해서 개통색명으로 표기할 때는 흐린 빨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개통색명으로 색 이름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진한 자주, 탁한 자주 두 가지 색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인 세련된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하고자 저채도의 아이섀도우 색을 연상을 해서 밝은 회자주, 흐린 자주, 회자주, 그러니까 밝은 회자주, 흐린 자주, 그리고 회자주가 되겠습니다.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정한 색에 관해서 KSA 0011에 준해서 색 이름을 이제 표기하는 거는 수식 경영사와 그리고 기본색 이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진한 자주, 탁한 자주, 밝은 회자주, 흐린 자주, 회자주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색 이름 표기할 때 꼭 참고하시고요. 감점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강의는 김쌤 실기 교재를 이용을 해서 실기 독학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KSA 0011에 준해서 감성 배색 색 이름 표기할 때 바르게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감성 배색 과제할 때 색 이름 표기법에서는 감점 당하지 않기를 이제 바랍니다. 실기는 1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독학으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